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임종석 실장님, 네네. 예,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리가 엄중하고 또 온 국민이 기대를 갖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비서실장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한 1년 6개월 지났나요? 1년 6개월이 예,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고요. 아까 제가 저로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했고 또 제 사정이 있습니다만은 변명하기보다는 자리의 무거움을 더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네. 네. 우리 장하정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정경제 그다음에 소득주도 혁신성장 세 바퀴로 우리 나름대로 포용국가를 이루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이 좀 속도가 좀 빨랐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인 평가하고 많은 부분의 공감대를 이뤄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가 속도? 소득주도 성장론의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속도가 좀 빨랐다. 최저임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부, 네. 예. 그래서 이제는 혁신성장에 좀 가속적인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혁신성장의 저는 핵심은 그렇게 봅니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는 시장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혁신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주가 하락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하락을 했고 이는 이제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받는 바가 큰데 우리나라 주식이 항상 세계 증시가 오를 때는 덜 오르고 내릴 때는 좀 많이 내리는 이런 좀 체질이 약하다 이런 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 시장이 좀 변동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큰. 네. 그리고 기업의 수익과 주가를 비교한 퍼라든지 순자산 가치와 주가를 비교한 PBR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한 50%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는 절대적인 저평가라는 시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가를 상대적으로 평가할 때 이익 대비 주가를 보는 그 PER이라고 하는 거 하고요. 네. 그다음에 자산 가치 대비로 주가를 평가하는 PBR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지표가 상대적 가치 평가에 많이 쓰이는데 한국은 그 점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주가가 저평가된, 그래서 국제 시장에서는 그거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할인이다 이런 표현도 네, 씁니다. 그 주식 증권 시장이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엄청나게 절대 저평가가 되어 있고 또 반면에 부동산은 고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 또는 부동산 주변에 부동자금으로 대기를 하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 금융시장이죠. 네. 예, 그럼 이 부분을 고쳐 나가는 게 저는 우리나라의 혁신 성장과 금융 혁신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우리 증권 시장이 상장 기업이든 상장하지 않은 우량 기업이든 그런 기업들이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뭔가 증권 시장으로 자금이 오게끔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동의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는 국가 경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가지 말고 금융시장으로 와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한들 돈이 올 수는 없는 거죠. 네. 올리만무하죠. 네. 근데 그 정책들을 저는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착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안을 내겠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 투자하는 직장인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그 다음에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사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이런 방안이 꼭 필요하고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시중의 부동자금을 직접 금융시장으로 이렇게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네, 뭐 직장인에게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준 것은 과거에 자기 회사에 대한 주식 보유, 장기 보유 제도도 있었고요. 아니 우리 사주 말고 다른 직접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일종의 그 재산 형성의 수단으로서도 과거에 저 혜택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당연히 저는
상당한 예.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예. 봅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빨리 좀 조속한 대책이 나오면 좋겠고요. 그럼 증권거래세 부분도 우리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너무 세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현재까지는 반대 입장인데 세율이 낮으면 거래가 활성화되거든요. 단순하게 세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세수 감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증권시장의 발전 그리고 이후에 거래 활성화에 따른 세수 승대까지 생각을 하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부분들도 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증권거래세에는 사실은 거래를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많이 해서 원래 만든 제도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래세를 올리고 낮추는 것이 실제 거래를 더 늘릴지 줄일지 그걸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또 사모펀드 활성화 관련돼서 대책도 내놓고 하는데요. 실제 사모펀드를 보면은 돈이 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투자 회사를 못 찾는 거예요. 또 어떤 펀드들은 대부분 보면 자금은 있는데 투자처를 못 찾는 거죠. 근데 그 투자처를 찾는 기준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익이 나야 되고 어느 정도 제품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마케팅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한 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기초 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얼마든지 성장성이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조달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기술을 제대로 평가하고 기술을 가치로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 문화가 광범위하게 형성이 돼야 되고 그런 기술을 평가하는 기관들을 좀 더 전문화 세분화시켜서 기술이 돈이다라는 부분들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저는 이런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 나가는 기초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시장에서는 이미 그 벤처펀드들이 그렇게 기술만 평가해서 투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공자금과 관련된 벤처 투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그 적자가 나지만 기술력을 인정받아 상장하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술 특례 기업이 있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도 상장 폐지되거나 부도난 게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공모가 이상으로 다 72% 이상이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기술을 인정해서 상장을 시키든지 기업 공개를 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넓혀 나갈 때만이 우리가 비상장 우량 기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통해서 설비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고용을 창출해 나가서 국민의 주머니를 두텁게 할 수 있는 아마 중요한 상당히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자금을 투여할 거냐 이 부분에서 좀 심도 있게 범부처적으로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생각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요. 이제 기술 현재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기술 기반한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기존에 같은 그 부에다가 상장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새로운 그런 또 부를 만들어서 상장하는 그런 방법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윤소아 의원 질의하십시오.